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회 최다선 의원 조경태 의원입니다. 살다 당대표라는 분이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는 그 후한무치한 모습을 제가 처음 본다, 이 말씀 먼저 드리면서 국민의힘의 헌법 가치 수호와 보수 재건을 위한 재헌이라는 글귀로 국민 여러분께 제가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저는 무너진 책임 정치를 바로 세우고 보수 정당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또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닙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와 그리고 바른 말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저는 당의 생존과 그리고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당대표에게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 근거는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책임 정치의 실종과 국민과의 약속 파기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치러진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강력단체장 12대 4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지방선거 패배 시 사퇴하겠다라고 국민과 당원 앞에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패배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연연하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공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시기에 리더십의 공백과 처신 논란으로 당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엄중한 시기에 당초 2박 4일이던 방미 일정을 무려 8박 10일로 연장하면서 그 자리를 비웠습니다. 귀국 이후에도 누구를 만났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외교 관례상 비공개라며 끝내 밝히지 않아 무엇을 위한 출장이었는지 국민과 또 당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이 화보 촬영을 연상시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당을 진두지휘해야 할 리더가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현장을 비우고 또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한 당대표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이며 저는 유권자인 국민의 신뢰와 또 우리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입니다. 셋째, 사법부 판단을 부정함으로써 보수의 가치인 법치주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19일 내란을 일으킨 전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바로 다음 날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이 오히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이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사실상 부정하는 망언입니다. 보수정당의 제1가치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입니다.
사법부의 단죄를 받은 인물을 옹호하기 위해 헌법적 결정을 왜곡하는 것은 정당 대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넷째, 독선적인 징계 정치로 당내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켜 왔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의 통합이 아닌 분열을 자초했습니다. 인적 쇄신과 또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갈라치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윤리위와 징계권을 사유화해서 반대 목소리를 탄압해 왔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사라진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반대파를 배제하고 지지 기반을 스스로 좁히는 그 뺄셈 정치는 수도권과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왔고 이는 6.3 지방선거의 참패로 증명되었습니다. 당윤리위원회에 촉구합니다. 당윤리위원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해당 행위를 한 장동혁 대표를 즉각 제명 출당해 주십시오. 이 요구는 무너진 법치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충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이 다시 건전한 보수 정당이 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수권 정당, 그리고 사랑받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문제 제기에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하면서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네, 그리고 박덕흠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지고 물어봐라 하십시오. 12.3 비상계엄 때 어디에 있었고 또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에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 답을부터 하라 하고, 과연 그런 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그 장동혁 대표 징계 요청서를 지금 접수했습니다. 지금 저 당에다가 제가 이 보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혹시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해가지고 강도 높게 결정이 되면 하신다는 일단은 윤리위원회가 공정한 윤리위원회 같으면 제가 제가 없는데 제가 과연 해당 행위를 했는지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를 했는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되지요. 또 그것을 국민께 공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장 선거 관련해서 해당 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저 최근에 모 언론에서 그 기자분이 저한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주 시민 강주 시민단체 중 5.18 단체 준자들입니다. 기사 넣은 거 있을 텐데. 이게 지난번에 그 국회 부의장 선거 때 나왔던 5.18 단체, 4개 단체에서 했던 성명서입니다. 혹시 어떤 기자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거 좀 용기 있게 읽어보신 분 있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제일 앞줄말입니다. 요 내용이 5.18 단체에서 나왔던 서류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첫 줄만요. 예, 첫 줄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최후에 모르는 대한민국 국회다. 그 밑에 크게 쓰면
내란 동조자 박석흠 부의장 후보에게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이게 5.18 단체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예. 이것으로 제가 대신 답하겠습니다. 저는 국회가 아무리 썩어도 국회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 옹호 세력이 국회직을 맡는 것은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제 정치적 생명을 다해서라도 내란 세력은 반드시 척결해 내겠다 하는 저는 헌법 수호 정신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의원님, 그 해당 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 이번에 그 윤리위에 제소된 것에 대한 뭐 이유나 의도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친윤 세력들에 의해서 위장을 하는 거죠. 자기 친윤 아니다. 친윤 맞지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바로 내란 옹호 세력 아닙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계로 지금 1심에서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징계 정치를 왜 하느냐 했을 때 저는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내란이 종식된 게 아니다. 지금 내란의 옹호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1야당이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이 다시 재건하고 건전한 보수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또 각종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의장께서는 왜 경선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지적을 하셨죠.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제소하는 그 이유나 그 뭐랄까요 그 근거 뭐라고 잘 안 들립니다. 장동혁 대표 제소하셨는데 그 제소의 근거는 뭐가 아까 조금 전에 기자회견 할 때 나왔잖아요. 일단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저는 당대표의 자격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지 않습니까? 보수정당의 가치가 뭡니까? 법치주의죠. 그런데 1심에서 내란 수계로 해서 무기징역을 나왔던 그 내란 수계범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또 보수정당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보수의 가치가 헌법수호고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걸 부정한다? 저는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위원회가 진정한 윤리위원회 같으면은 장동혁 대표는 반드시 제명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의원님, 그 내란 세력 척결과 헌법 수호 정신이라는 가치만 공유하고 있다면 민주당과도 연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5.18 단체뿐만 아니라 부마민주항쟁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내란 옹호 세력은 절대로 국회에서 선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 시절이죠.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는 입만 꺼내면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어떤 세력이든 내란 옹호 세력들에 대해서 국회직을 맡도록 하는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혹시 한동훈 의원님하고 입장하기 전에 한동훈 의원님하고 교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의원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당내 의원들 중에서도 의원님의 당시 행적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각에 대해서 그분의 정치 생각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저는 탄핵을
계엄 해제를 했다 해가지고 다 한 건 아니잖아요. 18명이 계엄 해제에 들어갈 때 그건 장동혁 들어가죠. 장동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일부 들어가겠죠. 근데 18명 중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12명밖에 안 되지요. 6명이 빠집니다. 맞죠? 네. 그래서 조경태를 비판하려고 하면은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도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한테 반성한다, 미안하다라고 해놓고 탄핵 반대 당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진정으로 국민들께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탄핵 반대 당론을 적극적으로 철회해야지요. 그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내란 옹호 세력이 성취되면 안 된다는 이제 신념을 갖고 행동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뽑아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신 거는 인정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만 한 게 아니고요. 개혁신당에도 하고 우리 당에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 제 소신이고 신념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개혁 옹호 세력이 국회직에 앉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국회직 들어가 보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거기에 반하는 세력이 어떻게 국회직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22대 국회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가 내란 옹호 세력이 국회직에 앉는 거, 그거는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래야 합니다. 당내에서 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러면 본투표를 왜 합니까? 바로 잡아야지요. 당론이 그때 탄핵 반대 당론이었습니다. 조경태가 당론을 따랐으면 윤석열 내란 속에는 탄핵이 안 됩니다. 그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국민의힘의 당이 잘못 갔을 때 헌법기관이 스스로가 그걸 바로잡는 그런 용기와 그런 철학이 있어야지요.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나요? 저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신 기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그 분위기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아직도 그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분위기가 지금 징계정치로 변질돼서 바뀌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결코 그것이 뗄래야 떼어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이 있다. 그들은 부정할 겁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저는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국민의힘을 좀 바로 잡는데 함께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